안녕하십니까. 강릉유역치과 이상돈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엔티리어 가이던스가 필요합니다. 이 엔티리어 가이던스가 구치부를 보호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강한 구치부 오크절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치부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우 균등 저작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끔은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을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는 66세 여성 환자이고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환자의 주소는 하악 전치가 많이 흔들려서 오시게 되었어요. 41번 치아인데, 이 42번 치아도 상당히 골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이 42번 부위의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 식립하고 즉시 보철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이 17번 치아와 38번 치아 그리고 46번 치아를 발치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부위, 발치한 부위에는 임플란트보다는 브릿지를 추천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악 전치부에 발치 즉시 3.5 직경의 13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입니다. 이 환자는 치료 과정을 보면 2013년도 1월 17일 46번 치아를 제가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일에 이 42번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을 완성을 하였고, 17번 치아 2월 25일에는 이 17번 치아를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달 발치 후 3개월 흐르는 시점에서 이 부위에 대해서 환자가 상담을 했죠.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보다는 여기다 브릿지를 하게 되면 좌우 균등 저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브릿지를 추천했으나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성 균등 저작을 위해서 하악의 브릿지를 추천하고, 이 16번 치아는 발치하지 않기를 권장했으나 이 환자가 1년 후에 좌측 제2대구치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이때 보니까 우측에 16번 치아도 발치가 되면서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 이 브릿지를 추천했던 이 부위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환자는 우측으로 저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좌측으로 편측 저작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47번의 치조골 파괴가 완전히 발생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커팅해서 치아를 발치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환자는 외기에 처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2014년도 1월 달의 모습이 3년 만에 이러한 상태로 다시 저희 병원에 정기적인 리콜에 응해서 오셨고, 이때 스케일링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3년 만에 온 모습을 보니까 사악 전치 4개가 발치가 되었고, 그 자리에 스몰 다이아메터 임플란트 2개가 식립되어 있습니다. 좌측 부위에 제1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고, 제2소구치는 발치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다시 또 1년 후에 보시면 이와 같이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고, 이 부위에도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이 위배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엔티리어 가이던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구치부에 강력한 오크절 서포트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고, 그리고 양측성 저작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환자는 2020년 12월에 상황을 보면
상악에 심겨져 있던 스몰 다이아미터 임플란트가 사라지고 더 깊은 곳에 임플란트 하나가 식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4년여 동안 상악 전치가 없는 상태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상악 전치 부위의 반복적인 임플란트 수술로 인해서 치조제가 많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부를 보면 구치부의 교합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 못한, 이쪽은 완전히 인프라옥 부전 상태, 36번 치아는 인프라옥 부전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환자는 이쪽 우측으로만 저작을 하기 때문에 유니라테럴 취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 좋던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2021년 1월 달에 상악 육전치를, 브릿지를 만들어 드렸고, 화학자 측은 임플란트 자연치 연결 보철로 저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의 기본 원칙 4가지를 잘 지키지 못한 결과 환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이후에도 또 더 큰 변화들이 생겼는데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 두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2005년도에 치료 예인데요. 48세 남자 환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강력한 저작근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팅 포스가 센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악의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1 소고치가 식은 병소가 생기고 호플리스한 상태로 변화되어 있죠. 그리고 다수의 호플리스한 치아들이 하악 전치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구치부는 정출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악 전치부에 남아있는 치아들의 상태를 보면 좌측 중절치의 치근이 파절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의 견치가 하악 치아와 마모가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제1 소고치에 치근단 병소에 의한 압세스가 형성되어 있고, 대합한 공간이 작으면서 딥바이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전신 건강은 좋은 편이고 경제적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철물 없이 사는 것은 힘들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바로 즉시 임플란트 보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과연 이 환자에서, 이 상황에서 이 환자의 요구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육전치의 강한 스프린팅에 의해서 엔티리어 가이던스가 형성이 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먼저 하악 전치에 호플리스한 치아를 발치하고 여기에 브릿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환면의 높이 차이를 맞춰 주었고, 상악 육전치에 임시 보철물로 스프린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트를 조금 높여준 상태로 교합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치부는 4개의 임플란트를 각각 심어서 임플란트 수술 즉시 수복물을 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구치부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롱 엔티리어 가이던스입니다. 그리고 구치부의 스트롱 오크절 서포트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도와주면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구치부의 임플란트를 잘 심기 위해서 우리는 탑다운 방식의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위해서 다이어노스틱 왁스업을 해서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레코딩 베이스를 이용해서 교합계 마운팅을 하고 정확한 임플란트의 위치를 한번 모형상에서 설계를 해봅니다. 소구치의 위치, 소구치와 소구치의 간격, 그리고 소구치와 대구치의 간격, 대구치와 대구치의 간격을 모형상에서 드로잉을 하고 이러한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지컬 가이드를 수술 후에는 프로비저널 프로세시스로 이용하기 위해서 템포러리 실린더를 준비하고 미리 이와 같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의 포지션을 마킹하고 그리고 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조직을 떼어내고 조직의 두께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지컬 가이드의 중요성은 임플란트를 협설칙으로 정확한 위치에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펑셔널 커스프로 작용하는 사각의 플라탈 커스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지컬 가이드를 중에서 우리가 임플란트의 포지션과 이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깊이를 갖다가 정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랩 니스로 오른쪽은 수술을 하였고 거기에 옥타 어버트먼트와 템포럴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수술 직후에 이미지 보철물을 제작하였는데 이때는 수술 직후에는 교합 접촉이 없는 그런 노 구절 컨택으로 제작을 하고 점진적으로 교합 접촉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레시브 로딩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진적으로 좌우 밸런스 맞게 교합을 접촉해서 환자가 조금씩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 제1 소고치기 부위는 근단 병소가 심했던 것인데 이 부위에는 임플란트 수술 후에 골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완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술 직후의 측면 모습입니다. 이 환자는 완전히 치료가 끝나는 데까지 5개월이 소요가 되었고 강력한 엔티리어 가이던스와 강력한 포스티리어 서포트에 의해 가지고 서로 보호해주는 뮤추얼 프로텍션의 치료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구치부 임플란트 보철, 특히 멀티플 임플란트 보철의 성공을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엔티리어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포스티리어 서포트가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양측성 교합을 형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가끔은 브릿지가 임플란트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